충북의 심장부 청주시에는 이곳 충북도청이 자리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에게 익숙한 도청이지만 어떤 곳인지, 무슨 일을 하는 곳인지 잘 알고 계신가요? 우리가 잘 몰랐던 충북도청의 모든 것, 지금부터 소개해드립니다. 우리 도의 살림을 맡아보는 도청을 소개하기 전에 충청북도에 대해 알아봐야 하는데요. 도청과 충북은 그 역사를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충청북도의 역사가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궁금한데요. 네. 처음에는 충청북도가 아닌 다른 이름으로 불렀다고 하죠. 네, 충청도가 충청북도하고 충청남도로 불려졌어요. 행정구역이 개편되면서부터요. 그때 시기가 1896년입니다. 공식적으로 충청북도라는 명칭을 얻었지요. 그러기 전에는 고려시대 성종 때 우리 충청북도를 중원도라고 불렀고요. 예종 때는 충청양광주도라고 불렸어요. 그러다가 또 명종 때 와서는 다시 충청도라고 불렸고요. 총수강 때 와서는 양광도, 고려 공민왕 때 와서야 충청도라고 명칭 변화가 좀 많이 있었지요. 충청북도를 부르는 또 다른 이름이 많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 충청북도를 가리켜서 청풍명월의 고장, 또 애국충절의 고장, 양반의 도시, 양반골 이렇게 부르잖아요. 청풍명월의 고장은 물길, 들길, 숲길이 잘 어우러져서 조화를 이룬다고 붙여진 청풍명월의 고장이라고 있고요. 또 애국충절의 고장이라고 불렸는데, 애국충절은 이곳에 충신과 열사들이 충청북도에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빼앗긴 나라를 되찾으려는 독립운동가들이 많았기 때문에 애국충절의 고장이라고 불렸고요. 조선시대 때 올고돈 선비들이 많았고, 또 진정한 먹과 풍류를 즐길 줄 아는 선비들이었다. 그래서 선비의 고장, 양반의 도시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국화에는 무궁화가 있듯이 네. 충북을 대표하는 상징물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무엇이 있을까요? 예, 우리 충청북도 상징하는 꽃으로는 백목련이 있고요. 지금도 여기 느티나무가 있잖아요. 나무는 느티나무, 새는 까치입니다. 백목련은 추운 겨울을 이겨내고 이른 봄에 꽃이 피잖아요. 그래서 강한 의지력을 보여주고요. 하얗게 핀다고 해서 순결하고 또 고고한 자태를 가졌다고 해서 우리 충북도민의 자주, 자립, 협동의 기질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느티나무는 언제 어디서나 늘 잘 자라고 번식도 잘하고 또 이렇게 푸르름을 안겨주잖아요. 그리고 나무 그늘을 만들어주고요. 그래서 충북도민의 온화하고 순박한 그런 성격을 닮았다 해서 나무를 상징물로 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까치인데요. 우리 동요에도 까치까치 설날은 어저께고요. 우리 설날은 오늘이래요 라는 동요가 있잖아요. 늘 우리 주변에 가까이 있는 새, 그리고 이른 아침부터 해충을 잡아먹는 이로운 새, 그래서 부지런하고 친근감이 있는 새라고 해서 충북도민의 새로 상징물을 삼았지요. 동글동글 귀엽고 친근한 이 캐릭터는 충북의 마스코트, 고드미와 바르미인데요. 항상 웃음을 잃지 않는 충북인을 캐릭터로 표현했습니다. 우리도의 브랜드 슬로건은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으로, 초록색은 바이오 산업, 붉은색은 태양광 산업을 나타내며 11개 시군과 은, 면, 동, 함께하는 충북을 상징합니다. 충북도청은 처음부터 이 자리에 위치하지 않았다고 들었는데요. 네. 그렇다면 충북도청이 이전해온 역사는 어떻게 되나요? 네, 충북도청이 처음부터 이곳에 있지 않았지요. 1896년에 충청북도라는 명칭을 얻게 되면서 충주에 도청이 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1908년 충주에서 도청이 청주로 옮겨오게 되는데요. 그럴 만한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그때 충주의 도청에 근무하던 일본인 서기관 다카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통감부에 의견서를 제출하게 되는데, 그 내용은 충북 인근에 경부선 철도가 지나가니까 교통의 중심지가 될 것이다. 그리고 경제나 교통의 중심지이다 보니까 정치나 모든 행정상 운영이 중심지가 될 것이다 라고 들었고요. 반면 충주는 반란군의 근거지가 되기 쉽다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산악지대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점이 받아들여져서 충북도청이 청주로 옮겨오게 되죠. 자, 그러면 충북도청이 어디로 옮겨왔을 것 같으세요?
중앙공원 터. 예, 지금은 중앙공원이라고 하지만 예전에는 충청 병영 안에 온주원터였어요. 그 온주원터로 도청이 옮겨와서 20년간 운영이 되다가 1928년에 그 바로 앞에 1층 단층으로 목조 건물이 신축하게 됩니다. 이곳은 1937년에 연못부지를 메워서 건축된 신축된 건물입니다. 그럼 더 자세한 내용을 우리 들어가서 본관 건물을 더 설명을 할까요? 자, 가시죠. 네. 충북도청의 본관은 대한민국 근대문화유산이라고 들었는데요. 네. 그렇다면 본관 건물의 특징은 무엇인지 또 역사적으로는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본관 건물의 특징하고 역사적 의미를 설명하기 전에 저는 1935년도 이야기를 먼저 할까요? 1935년도에 우리 충청북도가 충청남도로 흡수된다라는 유언비어가 나돌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청주 지역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또 청주 민간 유지인들이 불안한 감을 느꼈겠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충청북도 도지사로 계셨던 김동은 도지사께서 그때의 불안함을 잠재우려고 민간 유지인들 성금 8만 원을 기탁받고요. 또 2만 원은 국고보조금으로 총 10만 원의 금액으로 이 본관 건축을 신축하게 되는 겁니다. 이 본관 건물은 근대문화유산이고요. 또 등록문화재 55호로 지정이 되었는데 건축 양식이 좀 특별합니다. 이 중앙센터를 이용해서 양쪽으로 좌우 대칭의 건물이잖아요. 이런 건물의 양식이 그때 일본이 받아들였던 서양의 근대 건축 문화를 영향을 받은 거예요. 또 밖에는 전부 스트레치 타일로 마감을 했고요. 여기 우리 들어올 때 보면은 이렇게 포치가 화강석으로 이루어졌죠. 그것도 그렇게 마감을 했고요. 또 여기에는 특별한 양식이 하나 있는데요. 직사각형의 돌출된 양식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금 나온 듯 보여지는 이런 양식은 그때 당시 관청에서 많이 보여지는 양식인데요. 관청의 권위적이고 이런 것들을 부각화시키려는 뜻에서 이 건물을 돌출된 양식으로 지은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본관을 중심으로 동관, 서관이고요. 또 의회 건물과 신관이 있고요. 별관 2동을 두었습니다. 이 건물이 1937년도에 지어졌다고 했잖아요. 1959년도에 2층 건물을 한층 높여서 증대축을 했어요. 그리고 지붕은 함석 지붕으로 올렸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보면은 오후 시간을 즐길 수 있는 정원, 도청 정원이라고 하지만 그 딱딱한 기분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이제 나무 그늘 아래에 3, 4, 5 모여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곳이죠. 그래서 도청은 도청 본관뿐만이 아니라 충북 도민의 시민들이 모여서 이곳에서 담소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거듭나는 것 같아요. 충북도청은 우리 도의 발전을 위한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는데요. 지역의 발전을 위해 도로, 교통, 주택, 상하수도 등의 공공시설을 짓고 도민 생활에 불편한 점을 듣고 해결합니다. 충북의 수많은 문화재와 문화시설을 관리 운영하며 도민의 풍요로운 여가 생활을 위해 다채로운 지역 축제와 행사를 개최합니다. 또한 도민의 건강과 환경, 복원을 위해 노력을 하는 곳이 바로 충북도청입니다. 지금까지 충북도청이 어떤 곳인지 알아봤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충북도청과 한 걸음 더 가까워진 시간이 됐는데요. 도청과 역사를 함께해온 충청북도에 대해서도 배워볼 수 있었던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함께하는 도민 1등 경제 충북, 여기는 충청북도입니다.